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영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녹지 배분 방식이죠. 그죠? 자, 이것도 하나의 계획을 하는데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제 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가? 맨 앞에 딱 나와 있죠. 국 해놓은 거 보니까 국토계획의 어떠한 부분에서 공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자, 도시에서의 공원 녹지는 해놨어요. 그죠? 당연히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으로 우리가 배분을 하는데, 일단 내용은 읽어보겠습니다. 양적인 배분 방식, 정말서 질과 양이 있는데, 양적인 것에는 기능 배분, 자, 기능을 배분하는 배분하는 데는요, 양적인 것이 있고 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기능 배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내용은 설명은 조금 이따 갈게요. 기능 배분,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배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기준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기준의 어떤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은 원단위 방법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 이용률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별이 있습니다. 자, 배분입니다. 이게 지금 공원 녹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공원 녹지를 배분한다는 의미가 뭐죠? 공원 녹지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국이라고 적어놓은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공원 녹지에 관한 공원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녹지가 있죠. 그죠? 그거는 국토기본법에서 나오는 거죠. 자, 국토기본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쪽에 라고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공원에 어떤 배분하는 데는 아무렇게나 여기에 있고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말 그대로 주로 양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질적으로 배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질적인 배분하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배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는 녹지가 필요하니까 만든다, 여기 녹지 있으니까는 공원을 만든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쌈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요. 쌈지 공원이라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앞에 또 무슨 공원이 있죠? 뭐죠? 우리가 만들어놓은 골목길의 어떤 조성 녹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건 지자체나 동에서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협동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지자체의 어떤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배분해서 만드는 거죠. 그냥 그것은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진 않죠. 그죠? 그냥 짬짬이 그냥 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이고, 도시의 어떤 미화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마을의 어떤 미화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도시 공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죠. 공원을 배분하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공원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시장이나 어떤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통부 어떤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는 공원이 많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공원이 많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작은 지역은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공원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기능별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의 공장 지역에 우리가 어떤 숲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아주 문화적으로 높은 지역에는 이렇게 공차고 하는 운동장도 우리가 도시 공원 중에 하나죠. 그죠? 체육공원. 자, 체육공원이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습니다. 자, 서울만 볼까요? 물론 저는 부산을 더 잘 알지만 일단 서울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울만 봐도 제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서초동이든 그 다음에 강남, 강북으로 본다면 사실 강북이 옛날에 구청장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또
강남처럼 어떤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해서 구청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북에 어떤 공원을 만들었죠, 나중에. 그죠? 만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가보니까 별로더라고요. 뭐, 무슨 도시숲입니까? 뭐, 무슨 그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원을 왜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나고, 강남 중에서도 다른 곳마다 또 차이가 나겠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서울에 가면 저희 동생 집에 있는데 목동에 있는데 우리 동생이 늘 불만을 가져요. 누나 왜 신림동이라든지 뒤에 바로 그 전에 무슨 동이죠? 그쪽에 가면 왜 우리는 체육공원밖에 없지? 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지자체 말고요.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도시 공원에 어떤 배분하는 방식은 거의 다 기능 배분을 합니다. 배분의 입장에서 보면 기능 배분을 하는 거죠. 자, 그거는 도시의 어떠한 인구의 밀도라든지 도시의 어떤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부산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사하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공장지대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떤 문화공원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이죠. 문화의 어떠한 수준. 그럼 우리는 왜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문화공원 안 가져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 기능 배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구 밀도라든지 어떤 인구의 수준의 정도, 그 다음에 인구 몇 살부터 그쪽에 그 지역의 몇 살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는 통계 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헌조사죠. 그죠? 그게 다 지금 시장조사에서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원을 우리가 앞에 목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거진데도 불구하고 왜 누나야 우리는 왜 체육공원밖에 없지? 우리 또 무슨 대단히 어떤 문화공원의 어떤 한 예술공원을 만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너네 동네는 한 3, 40대 정도가 사람이 더 많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3, 40대는 사실 생활의 어떤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의 어떤 막 그것보다는 생활하는데 더 많고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더 필요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어떤 필요한 곳으로는 그리고 어린 애들이 있는 시대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세대의 애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더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배분할 때 우리가 체육공원을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배분 방식은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국토의 입장에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산이 많으니까 그린벨트 입장에서 사실은 놔두는 입장이죠. 나중에 생태학적인 입장이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인구 배분의 어떤 원단위는 공원을 할 때 주로 인구가 몇 명이 있는가에 따라서 면적을 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또 생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배분을 할 때 어떤 도시 공원을 넣을 것인가라는 개념은 주로 기능 배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만들 때는 생태학적으로 할 것이냐, 인구 어떤 원단위 개념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권역별도 우리가 생활권역과 그 다음에 기능 배분하고 같이 넣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과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하고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능을 배분하고 면적 산출을 할 때는 기능 배분하고 난 다음에 생태학적인 거 원단위,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 자, 공원 이용률은 그 도시 공원이 어떤 도시 공원, 정말서 체육 공원이냐, 문화 공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배분에 따라서 원단위로 할 것이냐, 생태학으로 할 것이냐, 공원 이용률로 할 것이냐. 돈하고 관계된다면 당연히 공원 이용률로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문화의 어떤 개념으로 정말 휴양림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휴식 이런 개념이라면 가족 단위의 어떤 레크레이션의 개념이라면 사실 공원 이용료보다는 인구 기준이나 생태학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어떤 곳은 뭐 회전무대가 돌아가고 그다음 동물원 있는 이런 공원들 그죠? 이런 공원들이라든지 만약에 롯데월드 이런 거 쓰였던 공원으로 만든다 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되죠? 공원 이용률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 배분을 하기는 하되 어떤 그 공원의 면적을 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질적이라는 것은 자, 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말 그대로 질적으로 면적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위치 선정을 할 때. 자,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 공원을 할 때 진짜 아무 때나 지정을 뭐 하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로 그린벨트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능 산마다 다 있으니까 산이 다 있기 때문에 기능 배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질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능 배분도요. 기능 배분하는데도 사실은 그 안에 계획을 할 때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계획을 많이 하죠. 이제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이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이론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자, 아무렇게나 뭐 하는 게 아니죠. 공간 배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뭐 그거는 차츰차츰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공간 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기능 배분 방식입니다. 이제 앞에 양적인 것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분 방식을 왜 해주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제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 배분 방식을 말 그대로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능 배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을 하는 것은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옆에 나와 있죠. 이 인구 1인당 도시에서는 6m 제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구의 어떤 성립이 될 때는 1인당 6m 제곱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도시 공원에 다 넓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린벨트까지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일몰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도시계획법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 시가지의 어떤 도심에서는 1인당 3m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원을 할 때 진짜 시가지 도심에서는 조금 더 작아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택지 개발할 때 그러니까 어디 가든 택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몇 인구가 들어간다는 걸 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1인당 0.6m 제곱으로 지금 처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공원이 지금 면적이 여기는 어린이 공원, 여기는 무슨 걸린 공원, 여기는 체육 공원 이렇게 나오는 면적 산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능 배분할 때 우리가 실제로 기능 배분을 하면서 면적을 산정을 할 때 말 그대로 인구 기준의 원단위 기준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죠? 도심의 몇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외곽 지역의 어떤 부분의 어떤 도시 생태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녹지 공원 녹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기능 배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녹지의 면적 산정할 때는 전부 다 원단위 기준으로 해서 100인이 들어간다면 아니면 1000인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곱하기 0.6에 곱하기 1000 해서 면적 산정해서 공원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의 생태학적인 방식입니다. 자, 생태학적 방식은요, 잘 쓰진 않습니다. 원래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질적인 관계죠. 자, 질적인 관계에서 생태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는 제곱당, 자 여기 좀 비교해 보면요, 1인당 40m 제곱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자, 근데 이 40m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살림을 다 틀면 모를까? 자, 그랬을 때 근데 도시민이에요. 그죠? 도시 지역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하고 인구 대비해가지고 하면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소 공급은, 그죠? 그리고 산림의 면적을 산출해서 어떤 도시 생태학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도시민의 한 사람이 소요하는 산소 공급과 그 다음에 산림에서 나오는 어떤 산소를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1인당 40m 제곱이 돼야 되더라 해서 도시 생태학자가 계산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숨쉬고 뭐 산소의 어떤 요구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자, 과거에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미국 어떤 윌리엄 와그너라는 학자가 도시에 1인당 90m 제곱을 권장했을 때 도시공원에 1인당 90m 제곱을 도시공원에 우리가 권장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적으시오라는 장단점을 적으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도시 생태학자가 40m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 좀 힘들지만서도 실제로 최소한 우리가 40m 제곱은 해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거는 6m 제곱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돼서 택지 개발하면서 6.6m, 1m 제곱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의 우리가 교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1제곱미터 안에 교목을 우리가 0.1 심나요? 0.3번 심나요? 0.1번 심나요? 그것처럼 그러면 산소의 어떤 그거로 봐서는 택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 이런 것이 다 그런 기본 하에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태학적인 접근 방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에 의한 방식입니다. 자, 공원 이용률에 의한 것은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원 이용률, 녹지 이용률은 이제 면적인데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제 면적 산정할 때 하는데 이것은 공원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원 이용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거는 또 공원 이용률은 우리가 시간당 최대 일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최대 일률이라든지 회전율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동시 수용력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 이용률하고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하고 그 다음에 1인당 활동 면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공원 이용률을 계산해서 만들 수 있죠. 자, 우리가 당연히 체육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휴양림 아니면은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도시숲, 생태숲, 그 다음에 앞에 뭐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유아숲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공원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처럼 공원이나 생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용률은 공원 이용과 그 다음 1인당 소요 면적인데 유아숲과 생태숲은 면적이 다르겠죠. 그죠? 공원 이용률도 틀리겠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인당 활동 면적도 다를 거라는 거죠. 그냥 앉아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은 활동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어린이 뭐 회전 무대가 돌아가고 무슨 기구 롯데월더처럼 어떠한 기구가 뱅뱅뱅 돌아가는 곳은 사실은 활동 면적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원의 어떤 배분 방식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적을 낼 때는 말 그대로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적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공원 이용률과 그 다음에 공원 이용 1인당 면적에 따라서 공원 배분 어떤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분은 기능이나 생태학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것이고 그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숲의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감목, 교목의 비율로 갈 것이냐. 그래서 녹지 면적의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는데 우리가 공원에 제가 설계를 해보면은요, 실제로 공원을 계획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봐도 그렇더라고요. 숲의 비율은 별로 없고요. 전부 다 뭐죠? 공원 기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포장입니다. 포장이고 뭐 의자 벤치는 놓여 있지만 전부 다 포장이 전부 다 거의 뭐 60, 70%를 넘죠. 자, 그러면 공원의 어떤 배분 방식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설계는 두 번째더라도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원 기능 배분은 분명히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려가서 설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포장만 다 잔뜩 해놓고요. 시설물도 무슨 진짜 다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든 뭐든 상관, 그런 거는 투수는요 물만 조금 머금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만 잔뜩 발라놓고, 근데 그걸 왜 바르죠? 그거는 하자가 별로 안 나거든요. 나무보다는 하자가 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원의 개념은요, 말 그대로 뭐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도시의 사람의 어떠한 그 호흡하고의 관계입니다.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뭐 미세먼지 운운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환경 저는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정말 기술사다운 공부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나마 제대로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원 녹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용률에 관한 어떤 면적 산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